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그 금요일 날까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요. 어떤 분이 그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즘 그 증시 분위기는 뭐 워낙 뭐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사회 분위기, 국가의 분위기, 또 경제, 이런 그 경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워낙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 별로 없으시죠? 재밌는 일도 별로 없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조금 우울한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유 뭐 그 호응도 별로 없고 그 유튜브를 올려도 즐겁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쉬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주말 스페셜 방송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또 그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 인사를 주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 눈 오는 풍경을 직접 찍으셔서 뭐 차 안에서 찍으시던지 아니면 창밖으로 이렇게 찍으시던지 그 눈 오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눈이 눈 오는 지역들이 오늘 많구나 이것도 제가 SNS를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오늘이 동지인지 내일이 동지인지 오늘이 동지인지 또 오늘 아침부터 그 동지 인사 동지라고 하는 이모티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카카오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 SNS를 통해서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또 많이 느꼈습니다. 종목들 중에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고점 코스피 고점이 뭐 2,800 정도 됐었죠. 2,800, 2,900 가까이 됐었었죠. 그 7월 달.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 제가 SNS 관련된 종목 중에 네이버라는 종목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여름에도 계속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에도 물론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고 주가가 밀린 지점에서 펀더멘탈이 괜찮고 카카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그 핫 이슈가 되는 사업 영역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믿어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지금 2,400밖에 안 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요. 2,800 900 여기에서 2,400까지 빠졌는데 네이버는 그 당시 주가가 뭐 한 17만 원, 16만 원까지도 가서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22만 원대로 올라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 이런 그 증명이 되는 우리 SNS 관련된 종목 중에 네이버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종목으로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네이버를 물론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은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지수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아도 또 그 펀더멘탈 그리고 개별적인 그 어떤 올라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에는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뭐 많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7월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가 되는 건데 그 6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적게 빠졌으면 30% 정도, 적게 빠졌으면 대부분 다 30% 하락했잖아요.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현대차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그런데 그 네이버 같은 종목은 거꾸로 가는 종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간과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그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사업의 유효성이라든지 그리고 올라가야만 하는 어떤 그 회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타이밍이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그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그 수급적인 주체들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쉽게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그 필요하다라면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길게 놓고 보면은 지금 길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또 다른 종목들은 뭐 최소 30% 50%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렇게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 네이버는 거꾸로 연고점 수준으로 최근에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보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측면의 통찰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 측면의 통찰도 항상 가지고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상 뭐 그 어떤 소신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아니면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막 공포 분위기 조성이 되면은 그냥 손절하고 손해보고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찰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때 더 많이 매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 저희 유튜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본인의 노하우 또 경험치 같은 것들이 어, 확장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는 이제 장마감 방송 안 했고 목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미국 증시 예상을 드렸었죠. 뭐라고 예상드렸었습니까?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는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조정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었죠. 다우 지수 기준으로 조정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 조정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목요일 날 조금 상승했고 또 어제는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반등 1%대 이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차트 보시면은요 어제 그 거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닥 그 조정이 완성이 된 그런 모습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이 특히 또 이제 어제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이 끝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사이클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런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에요. 사실 오늘 새벽 그 미국 증시가 그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하락해가는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최고치를 새로 그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인지 이런 이제 어떤 선택의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요, 미국 증시는 좋다라는 거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9월달, 11월달, 12월에 걸쳐서 1%포인트 금리는 이미 낮아졌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속도를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한 4번 정도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한 2번 정도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 트럼프 장세,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주도의 그 경제 성장 그리고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그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그 종목들의 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금 이제 좀 조정하는 그런 국면에서 충분히 그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인한 그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관련된 미국의 정책 수혜주들 또는 그 새로운 주도주들 또는 그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미국의 그동안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미국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면은 전반적인 종목들로 밸류에이션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번 주 어제 오늘 새벽까지 동시만기일 치르고
조정이 마무리된 국면으로 이제 저는 거래량하고 차트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 예상하고 부합이 된다라면은 아마 또 미국 증시는 괜찮은 흐름으로 이제 산타랠리를 넘어서서 연말 산타랠리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누어리 이펙트, 그다음에 신정부 이펙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1월 초에 그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CES 아시죠? CES도 있고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증시의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미국 증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거나 안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는 또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항상 그 분석의 중심에는 미국 증시를 기초로 해야 되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어제도 또 휘청거렸었죠. 자, 12월 달에 11월 달에도 안 좋았고, 8월 달, 9월 달 계속 좋았던 달이 없긴 하지만 또 12월 달에도 또 이렇게 많이 흔들렸던 거는 국내적인 계엄 이슈가 있었었고, 계엄 이슈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것 같다. 이걸로 인해서 또 좀 많이 흔들렸죠.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증시가 2400, 제가 2400 아래로는 비정상적인 구간, 2400 아래는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서 특히 반대매매가 나오는 물량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지금 벌써 2400을 위협받는 그런 정도의 흔들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12월 달에 좀 취약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이제 재료들이 안 좋은 재료들, 국내 계엄 재료들, 11월 달 그런 그때 11월, 10월 이럴 때는 외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라고 하더라도 이제 12월 달에는 계엄 이슈 있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런 재료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12월 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올해는 그냥 12월 달에는 주가도 워낙 싸고 그리고 주가가 싸다 보니까 기존의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는 싸졌는데 배당 성향은 유지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일단 배당은 챙겨보자 이렇게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그게 혹시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2,400에서는 많이 밀리진 않으니까 배당이라도 쳐다보면서 이 주가의 굉장히 바겐세일보다도 폭탄 세일에 해당되는 가격대를 우리는 공략을 하자. 특히 2,400 아래에서는 특히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주식을 내다 파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겠죠. 패닉셀, 즉 말하자면은 공포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신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매매 당하는 패닉셀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 물량들이 하나가 있고 그런 물량들은 10월 달에도 나왔고 11월 달에도 나왔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8월 달에도 나왔고 이랬는데 12월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12월이 이제 우리는 배당 투자를 공략을 하자라고 한 반면에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업도 그다음에 당국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 종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배당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 공개가 되는 지점이죠.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대주주의 어떤 숨겨진 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세력들이 관리하는 그런 물량일 수도 있는데,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에 의해서
그 주주명부가 확인되기 직전에 그 주식을 갖다 팔아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노출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개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인들은 지분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거를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싶은 그런, 또는 그 대주주 자체도 자기의 우호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시적으로 일단 12월 달에는 이 주식을 팔아야만 그 배당에 의한 주주 명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 의해서 주가를 어쨌든 12월 달에는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주면은 그냥 표시 안 나게 팔 수가 있는데, 뭐 계엄이 터졌다든지 이번 주처럼 그 금리나 미국 금리나 조절 이런 그 재료들이 돌출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변동성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가 주가 팔지 못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급하게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2,400, 그 코스피 2,400도 위협받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물량들이 나왔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연말까지 그 매매일 기준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주가가 그 미국발 악재로 해서 많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워낙에 그 주가 자체가 너무 저렴하다. 그 패닉셀에 의해서 그냥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하는, 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면은, 특히 또 배당 성향까지 좋은 종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담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담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종목에 다 물려 있어서 현금이 없으면 담을 수 없는 거고요. 자, 설령 담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로 인해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더 빠졌으니까 펀더멘탈을 믿고 한번 이제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배경,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주가가 출렁거렸구나, 이런 사실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왜냐면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해서 같이 판단하든지, 공포 분위기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동참한다라든지 이러지 않고 좀 냉정하게 인내심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단기 조정을 끝내고,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이 내년에도 뭐 급격하게 장세 자체가 안 좋아지고, 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들어서고 나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전쟁 이슈가 좀 완화가 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대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 한국하고도 선점을 해도 돼요. 선점을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대북 재료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쨌거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다시 그 정상회담 같은 것이 추진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그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두고, 괜찮은 펀더멘탈의 종목이다라면 선침해서 그런 그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주식은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뭐 작년처럼 3천, 저도 작년에 코스피 3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좌절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도에는 뭐 코스피가 얼마까지 갈 거다, 이거를 전망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종목들, 개별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래도 시장에서 장세하고 무관하게 어떤 그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더 열심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탁119도 잘 아시지만 전반적인 장세 분석도 항상 해드리지만 또 그 개별적인 그 재료라든지 개별적인 업황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그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희 스탁119 채널 계속해서 그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서 또 그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대신에 그 신용매매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지키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꼭 그 예를 들어서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구축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원칙 지키면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또 꾸준하게 언제나처럼 꾸준하게 아무리 어려운 장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애국하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이 연말에 좋은 소식들, 풍성한 소식들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말 스페셜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